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뭐 다름이 아니고 양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양자 왜 중요한지 간략한 부분,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양자가 왜 위험할까요? 당연히 양자 부분은 0과 1로 이제 연산 계산 단위의 기본으로 쓰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기본적인 추이를 큐비트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큐비트 부분이 워낙 연산 처리가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은행 증권, 결제, 수탁, 청산, 자산운용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이제 암호화된 또는 전자서명, 인증성, 뭐 메시지, 뭐 이런 암호 기술 부분의 취약성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양자가 생각보다 이제 퍼포먼스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 추이에 있기는 하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레벨을 거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거기서 이제 코인 부분만 좀 도려내가지고 본다고 하면 자 블록체인은 개인 키와 전자 서명이 자산의 권한을 증명을 하고 지각 거래소 커스터디 브릿지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이 키 관리와 서명 검증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. 다만 이는 디지털 자산이 취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. 금융 전체가 동일한 암호 신뢰 구조 위에 있다라는 점을 사례를 한다라는 거예요.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블록체인 부분에 따른 추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구식화된 시스템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좀 더 양자 컴퓨팅 부분이 조금만 더 이제 뭐 성능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노출되는 포인트를 뭐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알고리즘 공격키 암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대칭키 해시 리스크 부분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보안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서명, 키 교환, 메시지 보호, 블록체인 서명 규정에 따른 위협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보안 요소도 잘 갖추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양자 취약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지갑, OTC, 그리고 커스터디, 브릿지, 스테이블 코인, 결제정산 네트워크 다들 취약증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. 왜냐? 여기에 다 서명이 들어가게 되고요. 공개키 부분을 다 가져가게 되고 또 수탁키, 백업키, 뭐 복구키 이런 게 다 암호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부분에 따른 노출이 생각보다 좀 크구나 정도로만 간략하게 개념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의 PQC 전환 로드맵을 백악관 쪽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도 이제 주요 타임라인만 보시게 된다고 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2030년 말까지 고가치 자산의 고영향 시스템 전자 서명을 PQC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NIST 암호화된 부분 추이의 공고를 해당에 있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. 그게 이제 2024년도 대충 한 가을 정도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른 중요도가 계속해서 이제 대두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반적 요소 추이에서 이제 보게 된다고 치면 자, 블록체인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그럼 뭐 그냥 계속 가만히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 있냐? 그거 아니죠. 미치지 않고서야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더리움,
그다음에 서클, 리플, 코인베이스, HSBC 등등등 이런 쪽에서 대부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현황 추이 부분을 팀 구성이나 메인 로드맵 단계, 연구 단계에 지금 대부분 머물고 있고요. 자본이 워낙 이제 큰 형태에서 위협을 받게 되면 내 자본이 다 조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거나 완전히 이제 분리돼 가지고 대부분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우리에 따른 조직화된 코인 구성상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조직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유지를 그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이제 폼이 좀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인수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. 왜냐,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의 이 덩어리가 다 해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엄밀히 따지면 이 조직의 구성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무능력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. 해당의 코인이 문제이다 보다는 인간의 이제 구성원 조직의 잘못된 판단과 미스로 인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도 여전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양자 컴퓨팅의 특정 종목을 사는 것 대비보다 차라리 국내에도 있습니다. 그런 ETF를 조금씩 모아가서 대체를 해서 커버를 치는 연습을 가져가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렴풋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. 야, 조만간에 양자가 뜨면 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를 거의 무슨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또 대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분들은 무슨 그냥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짤막하게 코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인들도 대표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주식의 토큰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토큰화 작업 추이를 통해서 엄밀히 따지면 보안의 취약적인 요소를 개선을 하는 추이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BOE나 그리고 또 이제 IC나 이런 쪽에 있는 뉴욕 거래소 기반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그 순차적으로 2030년도를 목표 지향점으로 두고 대부분 보완하고, 그 다음에 이 금융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24시간 서비스를 이제 개막시키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번에 더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추이에서도 JP모건이 블랙록에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좀 했다라는 것과,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스테이킹 데 이더리움 총량이 4,190만 34%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? 작용과 방작용 추이가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가격은 안 오릅니까?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총량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오고 있는 실정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이상을 사 주어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. 이제 10월달 기준점이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 구간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추석 시즌 전 정도 추이에서 좀 방향성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제 MSTR이 매도를 좀 던진다고 해도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한 척도로 아마 하겠죠.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형태를 루트를 찾아가지고
그렇게 뭐 비싸게 사고 싸게 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성이 없잖아요. 근데 그런 오해성을 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런 추이에서도 대부분 이번에 또 판매를 했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는 가격대 추이에서도 충분히 지금 잘 방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엄밀히 따진다로 치면요.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그 대신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필요성이 있다. 왜냐면 하락이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주는 게 아니고 빠져줄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만 빠져주고요. 그 다음에 특정 기간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.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업 구조랑 비슷한데요. 침체기가 한번 빠지게 되면 여기서도 그 정체기를 거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빛나는 시간대에 다시 또 다른 성장기가 나오게 되는데 모든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기다릴 줄 아는 그 시간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투자자라고 친다라고 하면 나는 입으로만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수많은 시간에 따른 고통을 주는 그 시간도 나는 투자자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인데 너 지금 왜 말을 못하니? 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못 줬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자연스러움으로 좀 거듭을 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반대되는 애들도 이제 나오게 돼요. 어쩔 수 없이. 여기서도 보게 되면 레이어 2의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RWA가 잘 되어야 전제 조건이 RWA가 시장이 커져야 규모의 싸움으로 해서 이더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순환 패턴으로 완벽한 그 조각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더리움은 26, 27 시즌 때까지도 약간은 좀 더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두나무 쪽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73%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두나무나 빗썸도 여전히 건물 취득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메가이더 부분에 따른 공급량 추이도 95% 하락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부분 추이에서도 역대급 마운트 곡스부터 해가지고 FTX 사태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비트코인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명분과 위험 요소 추이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CBOE 쪽에서 이제 미국 최초의 비트, 이더리움 3배 레버리지 ETF를 곧 출시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또 레버리지 부분에 따른 거래 추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레버리지 영향성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추이가 다시 열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요 시기에서도 양자 부분에 따른 위험 요소 추이보다는 양자가 열어주는 패턴에서 블록체인도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.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추이가 있다. 단지 이제 암호화된 시스템 부분에 따른 취약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관건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